저는 오늘부로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인 박은예로 살겠습니다. 도쿄 굴지의 광고회사 팀장 다카하시 아야코, 42살. 그녀가 던진 이 한마디는 주변을 경악시켰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커리어 우먼이 왜 갑자기 국적까지 바꿔가며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오만하고 차가웠던 한 여성이 따뜻한 사람으로 변하기까지, 그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도쿄 신주쿠의 마천루 사이로 새벽 6시 반 알람이 울렸습니다. 다카하시 아야코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죠. 42살의 그녀에게 늦잠이란 존재하지 않았어요. 정확히 7분 후 샤워를 마치고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도 완벽하군. 지하철 야마노테선 아침 러시아워. 승객들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야코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스마트폰으로 오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점검하며 주변 사람들은 그저 배경에 불과했죠. 이것이 도쿄의 일상이었고 그녀가 아는 유일한 세상이었습니다. 회사 엘리베이터 안에서 후배 직원이 인사했지만 아야코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말을 섞을 필요 없었습니다. 업무는 업무였고 사적인 감정은 성과를 방해할 뿐이었죠. 다카하시 팀장님, 한국 출장권 말씀드려도 될까요? 부장의 말에 아야코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국이요? 꼭 제가 가야 하나요?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당신만큼 유능한 사람이 없어요. 아야코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이라니. 작은 나라에서 배울 게 뭐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일본이 더 앞선 나라 아닌가요?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죠. 승진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가야 했으니까요. 점심시간 동료들과 식당에 갔지만 대화는 오직 업무뿐이었습니다. 누군가 가족 얘기를 꺼내려 하자 아야코가 차갑게 말했어요. 사적인 이야기는 사적인 자리에서 하시죠. 점심시간도 소중한 업무 시간이에요. 동료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야코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감정적인 유대관계는 업무 효율성만 떨어뜨릴 뿐이었어요. 저녁 8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했지만 아야코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출장 자료를 정리하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한국 문화라. 뭐 특별할 게 있겠어. 비즈니스는 어디나 똑같잖아. 그녀의 세계관은 명확했습니다. 성과가 전부였고 감정은 약함의 표현이었죠. 경쟁에서 이기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한국이라는 낯선 땅으로 향하게 될 줄도 모른 채 아야코는 여전히 자신의 오만함 속에서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아야코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때였죠. 공항 직원 한 명이 다가와 한국어로 뭔가 물어봤어요. 아야코는 일본어로 대답했고 직원은 곧바로 일본어로 친절하게 안내해줬습니다. 와, 일본어도 하시네요. 네, 조금이요. 편안한 여행 되세요. 아야코는 그 친절함을 단순한 서비스 매뉴얼로 여겼어요. 일본도 똑같으니까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 택시기사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일본에서 오셨어요? 출장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 힘드시겠네요. 한국 처음이세요? 기사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넸지만 아야코는 형식적인 대답만 했어요. 이것도 그냥 친절한 척하는 서비스겠지 싶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회의를 마치고 회사 근처 작은 분식집에 들어갔습니다. 혼자 김치찌개를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일본어가 들렸어요. 일본인 여성 2명이 대화하고 있었죠. 정말 한국이 좋아. 사람들이 진짜 따뜻해. 맞아. 도쿄에서는 느낄 수 없는 뭔가가 있어. 여기가 진짜 고향 같다니까. 일본으로 돌아가기 싫어. 아야코는 수저를 든 손을 멈췄습니다. 고향 같다고요? 한국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일본이 더 발전된 나라인데 왜 한국을 고향처럼 느낀다는 걸까요? 언니, 나 진짜 한국에서 살고 싶어. 사람들이 진심으로 챙겨주잖아. 알아, 나도 그래. 도쿄에서는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아야코는 더 이상 음식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계속 귀에 들어왔어요. 진심으로 챙긴다는 게 뭘까요? 도쿄에서도 필요한 건 다 챙겨주는데 말이죠.
분식집을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 아야코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그렇게 특별한 곳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아야코는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더 자세히 관찰해봐야겠다고요. 그저 호기심이었을 뿐이었지만 그 작은 호기심이 앞으로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걸 아야코는 아직 몰랐습니다. 호텔에서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서 있던 아주머니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아야코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쿄에서는 모르는 사람끼리 인사하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당황한 채로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죠. 아, 안녕하세요. 아주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날씨 좋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그 아주머니는 자연스럽게 몇 층이세요? 라고 물으며 버튼을 눌러줬습니다. 아야코는 계속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정말 진심일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인 행동일까 하고 말이죠. 회의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회사 근처 김밥집에 들어가 김밥 한 줄을 주문했어요. 계산을 하려는데 알바생이 물어봤습니다. 단무지 더 드릴까요? 김밥이 조금 짤 수 있어서요. 아야코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주문하지도 않은 단무지를 더 주겠다고요? 일본에서라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할 텐데 말이죠. 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드릴게요. 외국분이시죠? 한국 김밥이 처음이면 단무지 있으면 더 맛있어요. 그 학생은 정말로 단무지를 한 접시 더 갖다 줬습니다. 아야코는 고맙다고 인사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이런 친절에는 분명 뭔가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김밥을 먹으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그 학생과 자연스럽게 농담을 주고받았어요. 오늘 김밥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같은 대화들이 오갔죠. 단순한 손님과 직원의 관계를 넘어선 뭔가가 있었어요. 오후에 회사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역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지도를 보며 헤매고 있는데 지나가던 직장인이 다가왔어요. 어디 찾으세요? 아, 이 회사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길을 찾아줬고 심지어 제가 그쪽으로 가는 길이니까 같이 가시죠라고 했습니다. 바쁜 오후 시간인데도 말이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처음 오신 분이 길 잃으면 안 되잖아요. 결국 그 사람은 아야코를 회사 입구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헤어지면서 한국 어때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아야코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친절들이 정말 진심일까요? 아니면 외국인이라서 특별히 친절하게 대해주는 걸까요? 도쿄에서는 경험해 본 적 없는 일들이었거든요. 자신의 세계관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프로젝트 담당자인 이수진을 만난 건 출장 사흘째였습니다. 35살의 수진은 싱글맘이면서도 팀장을 맡고 있었어요. 첫 미팅에서 아야코는 그녀의 업무 능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야코 씨, 일본 시장 분석 정말 완벽하네요. 이 정도면 우리 전략을 완전히 새로 짜야겠어요. 수진의 칭찬은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아야코는 약간 당황했죠. 일본에서는 이런 직접적인 칭찬을 거의 듣지 못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수진 씨 자료도 정말 체계적이네요. 고마워요. 그런데 아야코 씨, 점심 같이 먹을래요? 맛있는 곳 알거든요. 함께 간 곳은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수진은 자연스럽게 아야코를 위해 음식을 설명해주고 먹기 좋게 덜어주기까지 했어요. 아야코 씨, 매운 거 괜찮아요? 이거 좀 매울 수도 있어서. 네, 괜찮습니다. 그래도 물 여기 있어요. 매우면 바로 드세요. 식사 중에 수진은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혼자 아이 키우고 있거든요. 가끔 힘들긴 하지만 회사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서 버틸 수 있어요. 아야코는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서라면 개인적인 사정을 이렇게 쉽게 말하지 않았을 텐데요. 회사에서 도와준다는 게요? 네, 아이가 아프면 다들 제 일을 나눠서 해주고 야근할 때는 누군가 꼭 아이 데리러 가줘요. 덕분에 일할 수 있죠. 그날 저녁 팀 회식이 있었습니다. 아야코는 내심 부담스러웠어요.
일본의 회식은 대부분 형식적이고 위계 질서가 뚜렷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회식은 달랐습니다. 아야코 씨, 이거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팀원들이 번갈아가며 아야코를 챙겨줬어요. 나이가 어린 후배도 연장자도 구분 없이 자연스럽게 말이죠. 아야코 씨, 일본에서는 어떻게 일해요? 야근 많이 하세요? 대화 주제도 업무에서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수진의 한마디였어요. 우리 회사는 혼자만 잘나면 안 돼요. 다 같이 잘해야 하거든요. 아야코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쟁만 했던 자신의 삶과 너무 달랐거든요. 개인의 성과보다 팀의 화합을 더 중시한다니요. 팀워크가 정말 중요해요. 혼자 아무리 잘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야코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오만함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째 같은 호텔에 머물던 아야코는 근처 원룸을 월세로 얻었습니다. 짧은 출장이 길어질 것 같았거든요. 이사 당일 큰 캐리어를 끌고 아파트 입구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새로 이사 오셨나요? 돌아보니 50대 정도의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야코는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 외국분이시네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일본에서 왔습니다. 아주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 출장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외로우시겠어요? 혼자 사시는 거죠? 아야코는 이런 질문들이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일본에서는 이웃끼리 이렇게 개인적인 일을 묻지 않았거든요. 네, 혼자 삽니다. 아이고, 그럼 더 외롭겠네.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저는 5층에 살아요. 다음 날 아침 현관문 앞에 작은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쪽지와 함께 말이에요. 어제 김치찌개 많이 끓였는데 혼자 못 먹겠어서요. 드셔보세요. 입에 안 맞으면 버리셔도 돼요. 5층 김순자. 아야코는 당황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음식을 갖다 준다니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의심스럽긴 했지만 냄새가 너무 좋아서 맛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맛있네. 그날 저녁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과일을 샀습니다. 김순자 아주머니께 인사드리러 가려고요. 어머, 뭘 이런 것까지. 그냥 먹었으면 됐는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별 말씀을요. 멀리서 왔으면 외롭지 않게 해줘야지. 순자 아주머니는 아야코를 집 안으로 초대했어요. 거실에는 초등학생 2명이 숙제를 하고 있었죠. 우리 손자들이에요. 민수야, 지혜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밝은 인사를 받으며 아야코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야코 씨도 김치전 먹어보세요. 애들이랑 같이 부쳤거든요. 저도 같이 해도 될까요? 그럼요. 같이 해요. 부엌에서 김치전을 부치며 아이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본어도 배우고 싶다는 민수,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는 지혜. 아야코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할머니, 아야코 이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지혜의 말에 순자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아야코 씨 착해. 그 순간 아야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일본에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따뜻함이었어요. 성과와 경쟁만이 전부였던 삶에서 이런 순수한 정을 느낀 건 처음이었죠. 오만했던 자신이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일본 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다카하시 팀장,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현지 팀과 협업도 잘 되고 있고요. 그건 좋은데 본사에서 급한 프로젝트가 생겼어요. 다음 주까지 복귀해 주세요. 아야코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복귀요? 예전 같았으면 기뻤을 텐데 지금은 왜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걸까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지 적응도 막 끝났고 팀장님답지 않네요. 원래 계획보다 이미 일주일 늦었잖아요. 빨리 정리하고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아야코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언제부터인가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편안해졌던 거죠. 그날 저녁 수진과 마지막 회식을 했습니다. 벌써 가시는군요.
아쉬워요. 저도 아쉽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어요. 아야코 씨, 솔직히 처음에는 차갑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알겠어요. 수진의 말에 아야코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변했다는 걸까요? 제가 변했나요? 많이요. 처음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웃음도 많아지고. 다음 날 일본에서 동료 나카무라 켄지가 출장을 왔습니다. 함께 일하던 가까운 동료였어요. 아야코, 넌 정말 달라졌어. 뭐가요? 예전엔 일 얘기밖에 안 했는데 지금은 사람 얘기를 하네. 그리고 표정도 많이 부드러워졌어. 켄지의 지적에 아야코는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정말 변했을까요? 한국에 오기 전에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켄지, 너는 도쿄에서 행복해?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해? 성공하면 행복한 거 아냐? 성공과 행복이 같은 거야? 아야코, 너 정말 이상하다. 무슨 일 있었어? 그날 밤 혼자 남은 아야코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성공과 행복 사이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의 성공한 삶과 한국에서 느낀 인간적인 행복 중에 무엇이 더 소중한 걸까요? 처음으로 인생의 가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복귀를 이틀 앞둔 저녁, 아야코는 우연히 일본인 여성 모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사는 일본 여성들이 모이는 작은 모임이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들이었지만 금세 친해질 수 있었죠. 저는 한국에 온 지 5년 됐는데 정말 잘 온 것 같아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말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으세요? 아야코가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사람다운 삶을 배웠거든요. 사람다운 삶이요? 일본에서는 성공만 쫓았어요. 남들보다 앞서가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여기 와서 깨달았어요. 고향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마음이 편한 곳이라는 걸. 그 말이 아야코의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마음이 편한 곳이 고향이라니요. 저도 그래요. 일본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경계했는데 한국에서는 마음을 열게 돼요. 다른 여성도 동의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줘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맞아요. 처음에는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 고마워요. 아야코는 모임이 끝나고 혼자 한강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고향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마음이 편한 곳이라는 말이에요. 42년 동안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포기해왔어요. 인간관계도, 감정도, 진정한 행복도. 오만하게 남들을 무시하며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살았죠. 나는 지금까지 뭘 하며 살았을까? 한강 벤치에 앉아 아야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어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걸 버렸는지 깨달았거든요. 순자 아주머니의 따뜻한 미소, 수진의 진심 어린 배려, 김밥집 알바생의 사소한 친절. 한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르쳐준 건 단순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 진정한 행복은 함께할 때 온다는 것 말이에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을까? 아야코는 자신의 오만한 과거를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성과만 쫓으며 사람들을 도구로 여겼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한 관계들이 진짜 삶이었던 거죠. 휴대폰을 꺼내 일본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장님, 다카하시입니다. 아, 팀장. 짐 정리는 다 했나요? 죄송합니다. 복귀를 연기하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갑자기 왜 그래요? 여기서 더 배울 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팀장님다운 말이 아니네요. 부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야코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따르기로 한 거였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느꼈죠. 다음 날 아침 순자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저 한국에 더 오래 있기로 했어요. 어머, 정말이에요? 너무 좋네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아주머니 덕분에 제가 달라졌어요. 무슨 소리야? 원래 착했는 걸 뭘. 순자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전환되는 인생의 클라이맥스였어요.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아야코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로 한 거였어요. 정말 후회 안 할 거예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할 게 없어요. 여기가 제 진짜 고향이니까요. 서류를 준비하며 새로운 한국 이름도 정했습니다. 박은혜.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갚으며 살겠다는 의미였어요. 국적 취득 후 첫 출근날 동료들이 깜짝 축하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박은혜 씨 축하해요. 이제 정말 우리 사람이네요. 그들의 진심 어린 축하를 받으며 은혜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42년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어요. 1년 후 은혜는 한국 회사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일본에서 온 신입 직원들의 적응을 돕는 일이었죠. 과거의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였어요. 다나카 씨, 한국 어때요? 첫날 온 일본인 신입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적응이 쉽지 않네요. 사람들이 너무 개입하려고 해서.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부담스럽죠? 네, 일본과는 너무 달라서요. 은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어보세요.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그녀는 과거의 자신처럼 경계하는 후배들에게 한국의 정을 알려줬어요. 함께 밥을 먹고 동료들을 소개시켜주고 때로는 순자 아주머니 집에 데려가기도 했죠. 은혜 선배 덕분에 한국이 좋아졌어요. 후배들이 하나둘씩 마음을 열어가는 모습을 보며 은혜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순자 아주머니와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은혜야,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처음 왔을 때랑 많이 달라졌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강변에 앉아 은혜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오만하고 차갑던 다카하시 아야코에서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박은혜가 되기까지의 여정 말이에요. 내 인생을 바꾼 건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작은 대화 한마디였어요. 순자 아주머니의 멀리서 왔으면 외롭지 않게 해줘야지라는 그 말이 시작이었죠. 은혜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의 은혜는 매일 아침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동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후배들을 친언니처럼 챙겨줘요. 성과보다 사람을, 경쟁보다 협력을 선택한 삶 말이에요. 43살 박은혜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한국이라는 따뜻한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은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만만세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